자유헌정TV와 한반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유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필승을 다짐하는 각 정당의 선거 전략 또한 치열한 극대치 상황 속에서 날로 과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당들은 국가의 장래나 민생을 위한 공약보다는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고 상대를 파멸시키는 흑색 선전에만 몰두하는 양상을 비치면서 선거전이 날로 이전투구장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총선의 1급 마타도장이 되고 있는 핸드백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핸드백 무엇이 문제인가 진상을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언론인의 서옥식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서옥식입니다. 다음 자유헌정포럼 이승구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승구입니다. 자유헌정포럼 김유정 사무차장 나오셨습니다. 네, 김유정입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송환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최송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자유헌정포럼 공동대표 이원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건 발단은 이제 뒤에도 나올 인물이지만은 이제 어떤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분이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선물 전달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위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 김영란 법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뭐 위배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로 시작은 되었습니다. 어떤 흠집을 잡힐 만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번 사건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은 이 사건은 작년 11월 27일 밤 9시에 그 좌파 유튜브 방송이라 하는 서울의 소리가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취재는 그보다 1년 전이 훨씬 넘죠. 재작년 9월 13일 오후 2시 당시 그 김건희 여사는 용산 대통령실에 이 사무실 즉 제2부속실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 살고 있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내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이 최재형이라는 소위 재미 목사로 불리는 사람이 이 방문을 해서 그 디올백이라는 뭐 백은 아닙니다. 파우치라 해서 주머니입니다. 그 손잡이가 달려 있고 거기에 뭐 전화기나 각종 뭐 신용카드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쪼맨 이 파우치입니다.를 전달해서 이것을 받았다. 대통령 분이 받았다 해서 이렇게 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당시 2022년 9월 13일 날 자기들이 촬영하는 것을 그 최재형 목사 손목시계에 몰래 카메라가 장치되어 촬영한 것을 그보다 이 1년 2개월 후 작년 11월 27일 밤에 그것을 그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를 했고 그 시점은 총선을 한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입니다. 1년 2개월 전에 촬영한 것을 1년 2개월 후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서울의 소리가 하니까 좌파 심지어 제도권 신문 그 다음에 좌파 인터넷 매체 좌파 유튜브 그 다음 좌파 종편 뭐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왕왕왕왕왕왕 이걸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역으로 등장한
최재형 목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 그 최 목사란 분은 미국으로 건너갈 때 이 목사로서 통일 사역을 하겠다 해서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이력서에 따르면 이 안양에 있는 안양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자기 이력서에 적고 있는 분인데, 1995년도에 이제 예,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거죠. 예, 미국 1995년. 그럼 한국 국적입니까? 1995년. 그러니까 국적은 국적은 그냥 미국 시민권자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 요인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냐면 북한을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이 북한 이 교회 인사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교회 인사들이란 것이, 그 교회는 이 봉수교회입니다. 그게 북한의 이 조선노동당 간부, 그 다음에 대남전략이란 뭡니까? 통일전선 전략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멸망 파괴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통일전선부 간부들하고 접촉한 겁니다. 그 봉수교회 이 목사부터 전부 다 100%가 그런 분입니다. 북한에 종교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성경 가지고 골방에서 숨어서 예배를 보다가 들키면 이 가마소에 보내거나 이 감옥소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이 사람 행적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미국에서 건너옵니다. 그날이 정확히 6월 1일인데 이 당시 서울 경찰청 보안 2과에서 이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이 연방제 통일을 계리한 노무현 때의 이 13 남북정상회담 기념일 때 참석해서 박수치고, 그 다음에 이 전승절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그냥 전승절이라는데 뭐냐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일이죠. 북한은 자기들이 미국에 대항해서 승리를 했다면서 이걸 전승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언론들이 무조건 전승절이라고 하는데 소위 이른바 전승절 이렇게 보도한 게 정확한 보도인데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전승절에서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김일성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패배한 사성장군입니다, 이렇게 해도 북한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승절을 칭찬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김일성의 102회 생일, 김일성이 1912년 출생입니다. 2014년이죠.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김일성 찬양을 했고, 김일성 출생 이 기념일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는 우리의 국립묘지, 동작동 묘지 같은 것, 또는 대전 현충원 묘지 같은 게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이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 그 다음에 제북인사묘라는 거 있습니다. 제북인사묘라는 건 뭐냐면, 남한에서 6.25 때 북으로 넘어간 사람들, 얼북한 사람들 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 정확한 이 이력이랄까 좀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당시 조선노동당 간부 박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북한의 유엔 주재 참사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 어떻게 수집 좀 해와라.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한국에서 있고 미국을 갔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해서 건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적단체,
반국가 단체로 몰고 있는 제북통일촉진위원회라는 데 거기 현영이라는 사람이 거기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과 통해서 또 이런 걸 전달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책을 한 6권 썼습니다. 책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북녘 교회를 가다 북한 알기 백문백답 여기 보면 말입니다. 이게 소위 이 반정부 인사 또는 이 조응북 김일성 주의 주사파란 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예컨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남한에서의 용공분자 공산주의 활동 보장 이런 것을 외치고 심지어 이 양반이 민족통신이라고 1999년 노길남이라는 사람이 LA에서 창설한 이 대남 북한의 해외 대남 전략 그를 담당하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노길남이라는 사람은 원래 연세대학 출신으로 1999년 그렇게 가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 편집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 전문의로서의 입장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봐도 좀 무심스러울 텐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왜 선물을 전달하면서 몰래 요즘에 여자들 몰래 카메라 찍으면은 몇 년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근데 그걸 또 시계에다가 카메라를 해가지고 상대방 모르게 카메라로 찍고 그 다음에 선물을 전달하는데 진짜 목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무슨 몰카쟁이 같이. 예. 그 다음에 10번을 방문했는데 선물을 갖고 온 2번만 받아들였다 그러면 선물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를 경호원 측이나 사무실 측에서 물어보고 선물 갖고 온 날만 들어보낸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자기가 설교하는 북한의 봉수교회에 나와달라고 특별히 김건희 여사한테 2,000불이 넘는 선물을 갖다가 선물하신 건지. 근데 선물하려면 곱게 해야지 왜 몰래카메라를 찍었느냐. 제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김연아법이라는 것 자체가 선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어떤 때는 선물 준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선물 준 사람이. 그 다음에 강권해서 준 사람은 완전히 이거 거의 협박 비슷하게. 얘기가 더 나올 게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랑 친한 사람이라니까 거절 못하고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준 사람이 더 웃기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돈이 많으신 분인지 전도할 때마다 자기가 전도할 교인들이나 친지들한테 디오르 백이나 무슨 명품 선물을 매번 하고 다니는 목사인지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목사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줬으면 좋겠어. 그건 우리 말도 안 때. 되는 얘기고 그러면 완전히 공작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럼 그러니까 이 최재형 목사가 자기 돈으로 산 거냐? 전 그거부터 궁금합니다. 돈이 누구 돈이냐? 자기 돈으로 산 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좌파 유튜브 방송, 유튜브 방송은 지난 20대 대선 때 김건희 여사하고 7시간 통화했다는 이명수 자기들은 기자라 그러는데 촬영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한 것도 있고 말하지 않는 것도 좀 이렇게 짜집기 해서 보도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1,000만 원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 심리로 최재형 목사를 이용해서 명품백을 전달하게 하고 이것을 최재형 목사 손목시계에 몰래 카메라를 장착해 해서 그 백도 이명수 촬영기사 샀고 그 다음에 몰카도 이명수 이 촬영기사가 사가지고 장치를 냈다고 분명히 서울의 서울 쪽에서 그걸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번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임명수 촬영 기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고가 핸드백을 삽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 사람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배후에
어떤 조직이 있어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줬지 예. 않느냐. 예. 그러면 최재형 목사는 목사 신분으로 지금 목회 활동도 국내에서 하지 않는데 어디서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했느냐. 이 공작금이라는 소리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고발이 되었으니까 그 김건희 여사와 접선이 가능했는가? 그런가 대통령 영부인과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다 얘기 한번 해보면 게다가 이 아버지 점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특정인을 표적을 삼아가지고 나쁜 행위를 한다면 우리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19년 전에 김건희 여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내가 김 여사님 아버지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해외 인사 초청해가지고 왜냐면 그 대통령 시위식 때 해외 인사도 초청하거든요. 그 해외 인사의 일원으로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내가 그 대통령 장인하고 친분이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것이 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이 최재형 씨가 내가 친하다. 당신 아버지하고. 근데 이미 19년 전에 김건희 여사 아버지는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 들어봐요. 이게 지금 의도된 공작원들의 그렇죠. 사칭. 접선 그 방법이 인연을 찾아가는 그렇죠. 것이거든. 옛날 북에 있던 너희 아버지를 알고 검찰총장 시절부터 최재형 이 목사라는 분이 접선을 했다면은 그 부인의 인맥을 찾아서 그리고 양평군청에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김건희 여사의 저 부부께서.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인연을 찾아가지고 자기 큰 형도 양평군청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인연을 자꾸 엮어가지고 전화 연락을 하면서 카톡 연락하면서 끝내는 일이란 근데 그러면 사칭이란 거 하고요. 진짜로 인연이 있는 걸 밝히는 거하고의 경계선이 좀 그렇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원래 경기도 양평 출신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리고 저도 서울 출신이니까 형이 다 양평구청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런 걸로 접근을 그러니까 했을까요? 김건희 여사 부친께서 양평군청에 근무를 했고 그것을 찾아낸 거야. 네. 그걸 찾아내가지고 접속해서 우리 형님이 아버님과도 이런 같이 근무를 했고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접선을 했다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북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엄청난 이 북한 정권하고 밀착되어 있는 사람을 대통령 침식에 초대를 했다 하는 그거는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점검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구멍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 목사가 단순한 목사가 아닐 것이 그렇습니다. 리셉션에 참석해가지고 그 정치인들과 일부러 사진을 다 촬영을 스스로가 했고 기업 총수들과도 했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 행위가 이건 공작 차원이고 간첩 행위였다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 최재형 목사의 배우는 누군가, 배우 세력이 있는 것인가, 단독 공작원 차원에서 한 것인가, 국내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세력은 또 없는가, 한번 더 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서울의 소리 방송하고 짜고 한 것이 틀림없고 아니, 서울의 방송과 짜기 전에 예. 또 그 더 큰 세력도 있어갖고 둘이 접선시켜가지고 맞췄다 알겠지. 그런데 최재형이가 그동안 북한을 들락거리면서 북한 인사들하고 만난 거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의 그 대남 공작을 수행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그 행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 민족통신이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길남 씨가 이 1999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LA에서 만든 건데 이건 완전히
북한의 그 대남 그 이 전략 그 총사령부인 그 북한의 이 통일전선부의 해외 공작 기관입니다. 해외 공작이 미국에 있지만 대남 공작을 미국에서 한 거죠. 거기서 온갖 그 글을 기고하면서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남한을 헐뜯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최재희가 2018년에 그 프레스아리랑이라는 또 이상한 이 매체를, 인터넷 매체를 설립합니다. 근데 이 프레스아리랑은 지난 1월 19일 얼마 전입니다. 그것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민족의 역도 윤두광이라는 건 뭐냐면 요새 1000만을 돌파했던 서울의 봄 나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두광이라는데, 전두광에 비해서 윤두광이라고 민족의 역도라고 엊그제 1월 19일 그런 글을, 물론 자기가 쓴 글은 아니지만 그 매체가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이 양반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이건 혈통이 문정이라 똑똑해서 통치력이 있고 지도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습을 한 거지 무슨 혈통 때문에 한 거냐고 그런 글을 쓴 사람이 그런 주장을.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든 자금을 보면은 자기가 번 돈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북한의 공작금, 북한이 준 돈으로 이 사람이 살고, 충분히 의심이 가는 거죠. 노길남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살고, 여기 와서도, 한국에 와서도 한 모든 게 북한의 돈으로, 북한의 공작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령에 의해서 최재형이가 그 서울소리와 접선을 시켰다. 왜냐하면 서울소리는 지금 대통령실하고 소송 관계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이 풀리는 거예요. 최재형이는 공작 차원에서 지령을 받고 서울소리와 접선을 하고, 최재형 목사가 돈을 내서 사면은 이거 공작금으로 산 것 같이 보이니까 서울소리에서 이런 소송 관계에 있으니까 원한 관계로 돈을 지불했다. 이 기자가 이렇게.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덧붙이자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했어요. 뇌물 받는 거는 쉽고, 뇌물 주기가 힘들어요. 그쵸? 뇌물, 이렇게 어떻게든 안 받겠다는 사람 뇌물 주기가 무척 힘들거든요. 그럼 또 그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저 사람이 받을 거다 아니다. 그쵸? 자동차라는 데 갖고 오면 못 숨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대를 인정하는데, 뭐냐면 가령 특정인을 갖다가 김건희 여사라고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실수로라도 받을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정하는 거, 어떤 걸 주는 게 좋을까, 어느 정도 가격선을 정하는 게 좋을까서부터 그걸 고르는 데에서 그게 혼자서 계획이 됐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최재형 목사는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뒤에서 물건을 사주고 이걸 언제쯤 이렇게 줘라 하고 찍어라 하는 걸 갖다가 더 연출한 사람이 있다. 뒤에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시가 외신으로 보면 2,000불 해야 130대 1로 계산하더라도 1,300대 1. 2,250만 원. 예, 한 260만 원. 300만 원 미만짜리 거라는데,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인터넷에 보도되고 실제로 나타난 사진에도 옷을 178벌을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 그 중에 한복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게 최고 비싼 게 1,5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300만 원짜리? 그 1,500만 원에 비하면 이건 글쎄 말입니다. 300만 원짜리도 비싸겠지만, 글쎄 이거 하나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혹해서 넘어간다? 하여간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뇌물이라기보다도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그 떡밥 같은 식으로 뇌물 정도 되려면요. 뇌물까지도 안 되고 이건 뭐 어떤 해외여행 보내서 그 대통령 전용기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말이죠. 예. 인도에 타스마라든지 예.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서 기념사진 정도는 찍고 와야지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뇌물을 준 사람이 더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혈세를 갖고 그걸 갖고 엄청난 뇌물을 주는 게 더 나쁜 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뭐 옷 사고 뿌로찌 사고 뭐 이상한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타고 대통령 영부인 타고 타지마할로 갔다가 그래서 이거는 피라미드로 갔다가 이거는 뇌물 차원에서 준 게 아니고 이걸 줌으로 인해 가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접근해 가지고 신분을 더 쌓아서 다음 단계의 뭐를 노리는 그렇죠. 그러한 차원의 그렇죠. 떡밥 같은 게 맞습니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것이 이 1년 후에 이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에 그때 9월인데 작년 11월에 이걸 보도했단 말입니다. 재작년 9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리고 이 총선 6개월 정도를 앞두고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가지고 이 총선에 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로 보이는데 정치 세력과 그럼 이제, 결탁돼가고 그런 거죠. 최근에 이게 왜 이 자꾸 문제가 됐냐면 이 김건희 여사를 그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 처형됐던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하니까 이 더군다나 뭐 이게 커지고 아마 대통령실도 뭐 모르겠습니다. 대노했을 겁니다. 마리아 앙투아네트가 비교한다?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다. 가짜 뉴스 3개만 되겠습니다. 당시 루이 16세의 왕비가 마리아 앙투아네트죠. 그 전에 왕이 루이 15세입니다. 루이 15세 때 궁중 보석상들을 동원해서 2,800캐럿짜리 요새 결혼식 때 다이아 1캐럿 합니까? 2,800캐럿짜리 다이아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15세가 죽어버려요. 돈을 댈 사람이 없어요. 그건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보석이 영국으로 반출됐다고 밀반출됐다고 그런데 그 보석을 마리아 앙투아네트가 가져갔다 없어지니까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국민의 분노를 촉발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당시 미국 식민지 독립전쟁 때문에 영국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의 돈을 미국에다 때려 붓습니다. 거의 이 프랑스 왕실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들이 미국 독립전쟁에 들어가요. 그래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백성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있을 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했다는 말. 빵이 없습니다. 빵이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못 살게 됐단 말이에요. 미국 식민지 전쟁에 돈을 때려붓고 그러니까 마리아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철없는 말 아닙니까? 케이크나 빵이나. 그런데 이건 완전히 가짜뉴스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그전에 그보다 4년 전에 장자크 루소라는 유명한 사회계약론자 있잖아요. 이 루소의 고백록 우리 말에는 참회록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고백록이 맞습니다. 컨페션이니까.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짜뉴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이 왕비가 하도 원래 이 7년간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을 자기 잠자리로.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애를 낳아요. 8살 된 자기 아들을 자기 잠자리로 들어와서 근친상간을 했다. 이 근친상간. 이게 쫙 퍼집니다.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지금 세계 가짜뉴스였죠. 이 가짜뉴스의 희생양입니다. 이게 희생양이고,
당시 그 남편인 루이 16세를 처단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격 북진파 로베스피에르라고. 이 사람이 그 선거공판에서, 그때는 뭐 우리 같은 뭐 결신공판, 선거공판이 합쳐서 한 말입니다. 거기서 로베스피에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앙은 무죄일 줄 모른다. 그러나 앙이 무죄가 되면 우리가 일으킨 혁명이 유죄가 된다. 혁명을 무죄로 하기 위해서 왕은 처형돼야 된다. 그래서 이 93년 1월 19일에 선공개했고 이틀 후에 그 혁명광장, 파리 가봤으면 알 겁니다. 지금은 혁명광장이라고 꽁코드광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단두대 이슬을 처해졌고, 그로부터 9개월 뒤에 94년에 마리 앙토네트도 그런 엉뚱한 그 누명을 쓰고 처형됩니다. 이 같은, 근데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좀 제대로 알고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불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 그리고, 자, 다음에 들어갑시다. 최재형 목사라는 분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일단. 그래서 모든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문제는 이 사건이 그 좌파, 친북 세력인 그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 반국가 세력들이 전국적으로 이 사건을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가 잘못되면 더 크게 위기를 받을 정도로 택배 직원이 차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아주 그림을 붙여서 다닌다든가.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최재형 목사 배후에 큰 그 반국가 세력들이 전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나라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의견들을 갖고 이러한 계십니까? 반국가적인 행위를 저지른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해외로 나가는 뉴스들이 여과 없이 한국 뉴스들을 갖다 그냥 받아가지고 마리 앙투아네트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인기 있는 이게 돼버렸어요. K 문화와 함께. 그러니까 한국의 마리 앙투아네트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제시하는 각국의 공영방송 유튜브에서 전부 다 떠들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거기에 댓글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야, 이거는 이 핸드백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무슨 목사라는 분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몇천 불짜리 핸드백을 나눠주고 다니냐? 이분은 도대체 이 영의 구원을 갖다가 뭘로 생각하시는 분인지, 이 사람부터 스캔들로 보고 조사해봐라는 게 1등을 땄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너무 뭐라고 이상하게 얘기한다. 아까 그 얘기, 케이크 얘기, 이상한 얘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을 죽인 다음에 결국은 나폴레옹을 갖다가 황제로 세우는 대반동 역전극을 벌인 나라 아닙니까? 예, 반동. 반동하면 프랑스 아닙니까? 왕을 죽이고 황제를 세우는데, 그런, 사실상 그 게베스나 모두 마찬가지지만요, 거짓말은 크게 해야 되고요, 우매한 국민들을 갖다가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 아주 그냥, 뭐랍니까? 아주 처절하게 아주 사람끼리 아주 그냥 원수를 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동차건 어디건 이 사람을 갖다가 아주 악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악녀로. 예. 요마하라 그러죠? 요마화. 이 여론몰이에 나서는 이 소위 친북 단체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최재형이라는 사람이요, 이 민주노총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여러 번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칭찬하고, 조선노동당 산하에 이 조선 직업총동맹이라는 거 있습니다. 총연맹. 그걸 줄여서 직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직총이라고 하면 조선노동당의 이 전위기구, 대남 전위기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타도하고 뭐 이석기처럼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레닌의 그 뭡니까 그 통일전선 전략에서 너한테 적이 세상에 있으면 먼저 이 둘이 합쳐가지고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다시 또 한 사람 남은 건 또 남은 하고 해서 하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 남으면 그 네가 알아서 처치해라. 이게 이제 통일전 전략인데 이 많은 그 연설을 한 게 지금 인터넷에도 일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총이 뭐냐? 지금 대남 그 전위기구인데요. 이 지금 민주노총은 이 직총 조선노동당 산하 그 노동조합 객입니다. 그게 이 직업총연맹하고 그 이 결의서 공동 결의문을 지금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작년 그에 그 시위할 때 그 직총하고 동시 합의문 한 합의서를 그 주한미군 철수가 나옵니다. 그걸 그 문서를 시위 현장에서 광화문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그러면 민주노총 그 민주란 말을 뺍니다. 그냥 민노총이라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도 뭐 그게 뭐 민주냐 말이지. 그래서 민노총이라 그러는데 이 북한에서는 이 민노총을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은 혁명을 함께할 대오 동지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노총 간부들이 지난 뭐 10여 년 동안 뭐 옛날 노무현 문재인 때 그 북한에 114번이나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쭉 수사받고 있죠, 그 사람들이. 예,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그 시신으로 방부제로 보존되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 지금은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그럽니다. 태양. 왜 김일성을 태양이라니까. 북한은 그 김일성 태양전날 우리 아주 잘한 노래 있죠. 오솔레미오. 뭐, 오 말고는 해주십니까? 원의 태양입니까? 이걸 김일성이를 위해서 그때 이탈리아에서 이 노래가 나왔다고 이렇게 그러면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재형이 배우 세력이 민노총일지도 모르겠군요. 아니, 뭐 관련이 없다고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노총에 가서 연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노총 그러면 민노총이 뭐냐? 북한의 조선노동당 그 전위 그 부대인 직총 직업 총연맹 하고 민노총은 이렇게 짝짝이 돼가지고 합의문, 계리문 별게 다 있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어떤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이제 총선 전에 우리나라에 암약해 있던 대규모 국제 간첩단이 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또 오징어 쓰면 그럴 수 있죠. 프레스알이랑 프레스란 게 언론이란 뜻 아닙니까? 프레스알이랑 그런 다른 뜻이 아니고 그 프레스알이 지난 19일에 그 보도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윤두광 민족의 미친 역도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그 프레스알이랑을 그 2018년에 최재희가 만든 그 인터넷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최재희가 그 대표가 아니랍니다. 자기 친구가 한답니다.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돈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상당한 자금이 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회원이 120만인데요. 한 달에 5만 원씩 KB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럼 1년이면 750원. 그러면 2,250불짜리 영수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 시계로 하는 몰래카메라는 얼마인지 값을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싸답니다. 뭐 원래 수사기관에서 하겠죠. 잘못하니까 널려 있답니다. 예. 널려 있답니다. 그러면 왜 그 경호원들이 발견 못했냐? 뭐 여기 찾는데 뭐 그 그늘에 가려가지고 뭐 검게 보여서 그냥 구배를 모두 찾지 못했다는데 글쎄 그 우리 경호원 실력이 그 정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허수력이 짝이 없는 게 그 대통령 경호실입니다. 저는 이런 정도면 말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어떤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경호실장. 그래서 허술한 경호 문제와 또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건절하기 위해서는 제2부속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동감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최재형 일개 개인의 수사가 아니라 이 반국가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뭉쳐서 반국가 활동을 벌이는가, 북한의 지령은 있었는가, 아니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 좌파 세력들로만의 일인가, 이게 대통령실까지도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사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치밀한 계획하에 의해서 거대한 세력들이 공모했다. 이것이 아마 이러한 사건이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호 문제랄지 또는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보안 문제는 뭐가 어떤 교훈을 남겼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허술한 경호 문제, 또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2부속실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거 문재인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문란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사건으로 터진 게 아닌가 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물샐 틈 없는 경계 태세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김정숙 특검하고 요번 이 최재형 목사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캤을 때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문제점들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는 10배 이상으로 이 최재형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 안 합니다. 지금 이현석 총장의 검찰이 지금 2년이 다 되고 있는데, 예컨대 그 이재명, 김혜경 그 부부의 법화 사건, 그거 딱 떨어지는 사건인데 그거 하나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사람 아니 법화 그건 왜 큰일이에요. 문제가 되냐면 국민 세금, 그렇죠. 경기도민은 국민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현석이라는 이거 사람 했다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겁니다. 개인 돈이 아니고 말이죠. 개인 돈이 아니죠. 근데 그거 하나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 것도 지금 지난 28일날 어느 시민단체가 최재형을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는데, 고발을 때까지 기다렸을 게 아니고 아까 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지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런 문란한 국가기관 문란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검찰이 손 놓고 있어요. 왜 눈치 보고 이재명이 눈치 보고 있는 겁니까? 예,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을 회국으로 모는, 대한민국 붕괴를 노리는 이러한 국가 반동 세력에 대한 수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하게 진행돼서 국민 모두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건이 됐으면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